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이 정도일 줄이야.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면접관님도 면접 한번 봐보시지 말입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준비된 지원자 박용정입니다. 저는 3년간 경호업체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할 때 제가 경호하던 분이 순간적으로 기자와 시민들에게 둘러싸여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동료와 역할을 분담해서 군중을 뚫고 안전하게 대상자를 이동시켰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침착하게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또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권도를 수련하여 사단을 취득했습니다. 사단을 따기까지 10년 정도 걸렸는데 이 과정에서 체력과 정신력은 물론 한 가지 일을 꾸준하게 하는 끈기도 기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경호업체에서 터득한 실무적인 지식과 그리고 태권도로 단련된 체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든든한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늦은 나이에 도전하는 것 같은데 왜 경찰이 되고 싶은가요? 제가 경호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누군가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사적 서비스라는 그런 점에서 늘 아쉬움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직접 사기 피해를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로 공권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범인이 검거되고 사건이 해결되는 과정을 보면서 수사관은 한 사람의 삶을 되찾아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피해자의 아픔과 절실함을 항상 생각하는 경찰관이 되겠습니다. 저는 수사과 경제팀에서 경제범죄 수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중고차를 팔기 위해서 계좌번호를 건네주었다가 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도용되는 일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일로 충격이 상당히 컸습니다. 경찰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그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관련 판례나 유사 사례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 나름대로 증거 수집 방법을 많이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사기 수법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픈 경험이었지만 덕분에 수사관이 되기 위한 최고의 훈련을 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리딩방 사기와 같은 경제범죄 전문 수사관이 되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우리 또 면접자들을 존경하니까 성기는 마음 낮은 자세로 진행할게요. 자, 경찰관이 시민들을 대할 때 낮은 자세,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표시하면 항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경호요원으로 근무할 당시에 행사장에서 다양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제가 배운 요령은 상대방의 불만에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들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경찰 단속 현장에서도 항상 예의를 갖추면서 충분하게 들어준 다음에 단속의 취지나 법적 근거, 이의신청 절차 등을 차분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적인 말에 흔들리지 말고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원만하게 법을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상사의 지시가 실제로 부당한 지시에 해당하는지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을 확인하고 다른 동료와도 상의를 해서 부당한 지시가 맞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부당한지 여부가 애매해서 판단이 곤란하다면 상사님의 경험과 전문성을 믿고 그 지시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부당하다는 판단이 든다면 지시를 하신 상사분께 지시의 부당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다면 대안도 제시하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님이 부당한 지시를 계속 하신다면 지시를 하신 상사님의 직속 상사님께 관련 사항을 보고하는 등 공식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법 집행자로서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부당한 지시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조직 내 갈등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의 사회적 역할이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달라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경찰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명령 강제하는 기능이 강조되었지만 오늘날 경찰은 치안 서비스라는 봉사의 개념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에는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현재는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며 지역사회에서 지속적 또 반복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그런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이 점점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관으로서 남경과 여경의 역할에 차이가 있을까요? 경찰관의 업무는 본질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의 특성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더 효율적인 역할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물리적 제압이 필요한 긴박한 상황에서는 남경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소통이 필요하거나 여성이나 아동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이 필요하다면 여경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자나 주치자 보호조치 등의 경우에는 같은 성의 경찰관이 대응하는 것이 인권 침해 소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팀워크를 통해서 서로의 차이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은 3분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지하철역 인근에서 다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를 이유 없이 휘두른 사건에 출동한 현장 경찰관의 조치 내용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뚜렷한 동기 없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발생하는 범죄를 이상 동기 범죄라고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조치에 대해서 상황 판단, 현장 대응, 사후 조치 순서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 판단입니다. 지하철역 인근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속한 체포로 추가 피해를 막고 동시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신속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상자의 행위는 형법상 공중협박죄,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면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 입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현장 대응입니다. 먼저 출동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방금복과 방금 장갑을 미리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제 진압을 위해서 무기나 테이저건, 방패, 산단봉 등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미 부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출동 중에 119 구급대에 공동 대응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주변 시민의 접근을 막고 대피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12 상황실에는 가해자의 상태라든가 피해 현황 등을 신속하게 보고하고 상황에 따라 추가 경력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조치는 동료들과 업무를 분담해서 대상자가 다른 시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포위하고 동시에 시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다른 동료로 하여금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응급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를 몹시 흥분한 상태로 파악이 됩니다. 대상자를 진정시키고 칼을 내려놓도록 설득을 우선 시도하겠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을 경우에는 칼을 버리도록 3회 이상 명령을 시도하고 따르지 아니하면 강제 진압할 수 있음을 경고하겠습니다. 거리에서 대상자를 완전하게 포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 진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청 물리력 사용 기준에 따를 때 테이저건을 사용한 진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료와 역할을 나누어서 대상자의 등에 테이저건을 발사해서 안전하게 제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체포한 후에는 칼을 증거물로 압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후 조치입니다. 주변의 목격자를 확보하고 주변 CCTV나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포된 대상자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인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병원에 응급 입원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 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에 대해서 경찰관의 요청과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으로 3일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흠잡을 데가 없네요. 혹시 어디서 연습을 했나요?
방문각 경찰 파이널 합격 면접 특강을 들었습니다. 1대1 밀착 코칭, 3단계 실전 커리큘럼, 실전과 동일한 모의 면접, 소수정예 클래스.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앉아서 인사하래? 앉았어 인사.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이만대로 자리 박수 나가려고 그래. 제가 실제로 지원자 입장에서 면접을 당해보니까 정말 지금까지 내가 갑질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제 자기 경험을 정리를 해서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암기를 해서 현장에서 말한다는 게 쉽지가 않네요. 나중에 제가 지도를 하더라도 학생들이 자기가 할 말의 키워드를 미리 잘 정리를 해두고 이 적절하게 말을 붙여나가는 연습을 좀 많이 시켜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